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6학년도 겨울방학 수능영어학습을 대치대학원에서 함께 진행할 박재현 강사입니다. 지난 2년간에 이어서 이번 연도에도 제가 광주에 있는 우리 우수한 학생들과 함께 겨울방학 동안에 수능영어학습을 좀 재밌게 해볼 건데요. 오늘 어머니들에게 또 이렇게 오신 학생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능영어학습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몇 가지 점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오해를 먼저 깬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수능 영어를 공부해야 될지 길지 않게 압축적으로 핵심되는 부분만 짚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오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내신 영어는 수능 영어랑 같지 않을까. 왜냐면 같은 영어니까.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에 내신 영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신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곧 바로 수능으로 직결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는 같은 카테고리는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내신 영어는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영어는 범위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어처럼 EBS 수특에서 몇 프로가 연계되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요. EBS 수특은 연계가 되지만 간접 연계라 그래서 소재만 연계가 되지 지문 자체가 연계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영어는 주어진 시험 범위 내에서 얼마나 그 지문을 내가 확실하게 정리하고 암기되어 있냐의 싸움이라면 수능 영어는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에 내가 처음 보는 그러면서도 난해한 지문을 빠르게 읽고 답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신 영어처럼 수능 영어를 접근했다가는 답이 사실은 쉽게 나올 수 없고 또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잘 돼 있지 않다면 결국은 시간 안에 못 푸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신 영어는 수능 영어랑 다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법, 다시 말하면 접근법을 달리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 수능에서는 국영수 탐구 중에 우리 유일하게 영어만 절대평가죠. 지금 절대평가가 된 지가 대략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절대평가니까 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평가 이꼬르 쉽다. 근데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자, 일단 절대평가니까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고 80점만 넘으면 2등급이니까 간단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자, 그것은 수치가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자면 자, 이번 연도겠죠? 이번 연도 9월 평가원의 1등급 비율이 4.5%였습니다. 근데, 자, 이번 주에 치러지게 된, 이번 주에 쳤던, 이번 2026학년도 수능 영어. 혹시 인터넷에서 수능 영어의 난이도가 어떻다라고 혹시 검색해 보셨나요? 자, 제가 자료를 핸드아웃에 실어놨는데요. 이번 연도 수능은 9월 평가보다도 더 어려웠다. 쉽게 말하면 9월 평가원의 1등급 비율이 4.5%였는데 이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아마 대략 4%대, 그죠? 아니면 정말 심각하다면 3% 후반대에서 1등급 비율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 수능도 1등급 비율은 6%였고요. 그 다음에 그 재작년에 수능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은 또 4%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 1등급은 4%대에서 6%대 사이에 형성이 되는데요. 자, 최근의 트렌드는 점점점 오답 선지, 쉽게 말하면 선택지가 까다로워지면서 지문은 조금 쉽더라도 아이들이 선택지에서 실수를 해서 틀리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절대평가는, 자, 절대평가라는 그죠? 우리 타이틀 때문에 영어는 쉽다라는 이 개념이 좀 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니까 쉽게 등급을 맞지 않을까라는 건 일단 수치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오해는 자, 일단 영어는 고3 2학기부터 해도 늦지 않다. 자, 고3 1학기까지 내신 공부를 충실히 한 다음에 자, 1학기 내신이 끝난 다음에 파이널 때부터 열심히 모의고사를 풀면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늦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일단 사실은 영어라는 게 그냥 해석만 해서 내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만 알면 답이 나오겠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어 많이 외우고 또 문법 공부 열심히 하고 구문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해석만 잘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뭐냐면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능 영어는 그냥 해석 잘하는 영역, 그냥 해석만 완벽하게 하면 모든 문제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어머니들 자녀분께서는 국어 공부는 따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국어는 무조건 100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해석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 유형마다 빈칸 추론이라든지 문장 삽입 문제라든지 순서 배열이라든지 함축적 의미라든지 문제 유형마다 그 유형이 요구하는 문제풀이 법이 따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을 체화시키기에는 고3 2학기부터 해서는 늦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사실은 수능 공부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방향성인데요. 자, 첫 번째는 평가원의 출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요 영역은 강사의 능력입니다. 자, 일단 학생들이 해석을 했다 칩시다. 해석을 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해석한 것을 어떻게 문제 유형마다 적용시켜서 풀 것인가는 사실 평가원의 출제 의도가 있습니다. 요즘에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순서 배열. 자, 이번 연도 수능에서도 순서 배열이 기존에 우리가 학원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연결사라든지 대명사라든지 이런 어떤 신호가 되는 어떤 어휘들만 찾아서 예를 들면 예를 들어가 나오면 앞에는 일반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라든지 그러나가 나오면 앞뒤가 바뀌어야 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만 접근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사실은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겠다는 걸 겉으로 드러내서 말은 하진 않지만 최근의 문제를 통해서 자,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 25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매번 평가원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 트렌드를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평가원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그 년도마다 캐치해내는 일을 2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의 출제 의도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정확한 문제 유형에 대한 평가원의 출제 의도를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수능 시험에 준하는 양질의 자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자료 또는 재료, 어떤 자료와 어떤 재료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실력은 확실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대한민국에서 영어 선생님들 중에 가장 수능 시험에 준하는 거의 거기에 버금가면서도 또는 더 양질의 문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학생들은 제 자료를 받고 싶어서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어떤 자료로 우리가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 수능 시험에 준하는 양질의 자료를 얼마나 많이 풀어봤냐? 자,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제가 그걸 훈련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확한 메시지로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자료도 좋고 재료도 좋고 방향성을 알아도 학생들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강의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학생들에게 친절합니다. 쉽게 말하면 등급이 3등급이든 4등급이든 심지어 6등급이든 그 누구도 수업을 들으면 아하, 왜 그렇구나를 이해하는 그런 수업을 제가 할 수 있다라고 또 한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남 대성학원에서 연속적으로 최우수 강사에 선정되는 그런 제가 또 영광도 누리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2026년 겨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이 10주간의 수능 영어 훈련을 무조건 여러 개 된다 그러시면 저와 함께 해보시면 확실하게 자녀분들이 공부했던 효용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수능 영어구나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저의 시간은 자, 일단 12월 20일 토요일 개강을 하고요. 오전 9시부터 12시. 자, 토요일 날 우리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토요일 날 아이들이 게을러지기 쉬운데 딱 아침 9시부터 영어 수업을 들으면서 좀 부지런하게 주말을 보낼 수 있는 시간 9시거든요. 3시간 동안 하게 되고요. 대상은 당연히 예비 고3이지만 영어라는 과목의 특성상 사실은 학년 구별이 없습니다. 영어는 잘하는 친구가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고3에 준하는 커리로 나가겠지만 예비 고1 또는 고1 할지라도 내가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있고 또 저랑 같이 우리 대치이다 학원에서
꾸준하게 학습했던 친구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고3 수준을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내가 수능 영어를 한번 정리하고 싶다는 그 모든 친구들에게 이 강의는 열려 있습니다. 뭐 구구절절하게 제가 내가 서울에서 또 내가 어떤 경력이 있고 내가 어떻게 내가 해서 내가 어떻게 잘했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 제가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치이대학원의 한 남학생이 열심히 다니고 있고 열심히 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우연찮게 그 친구랑 얘기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도 이번에 이 수업 듣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제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선생님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겠네요 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사는 지역이 광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광양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 말대로라면 광양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오는데 2시간, 가는데 2시간, 총 4시간이 걸린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자기 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다툰 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총 4시간인데 시간 아깝지 않냐고. 그랬더니 제 영어 수업을 듣기 위해서 그 정도 시간을 쓰고 그 2시간 동안에는 차 안에서 다른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아니다. 라고 우리 한 친구가 제 수업을 듣고 얘기했는데요. 그냥 요 사례 하나만으로 제 수업이 어떤지를 좀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되시고 충분히 도전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우리 자녀분들 영어학습 보내셔서 10초 동안에 정말 수능 영어가 무엇인지 한번 확실하게 제가 정리해드리고 정립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테니까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